종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대북 특사단이 돌아와서 김정은 문재인 회담이 4월 말에 판문점에서 열린다. 그리고 김정은이가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렇게 발표함으로써 지금 국제적으로 굉장한 파문이 생겼습니다. 복잡해졌습니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은 대화할 용의가 있다는 것으로 요약이 됩니다. 그러나 그 밑에 있는 핵심 관료들의 반응은 또 다릅니다. 정보기관 그리고 백악관 그리고 이 외교를 담당하는 사람들의 실무자 선에서의 반응은 매우 회의적입니다. 북한의 말을 믿을 수 없다. 갈루치라는 분이 있습니다. 1994년 제네바에서 소위 제네바 합의를 만들어낸 미국 대표인데 그 사람 그리고 크리스토프 힐이라고 육자회담 대표였던 분 두 사람 다 북한은 믿을 수 없다. 절대로 낙관해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자기 경험, 좀 쓰라린 경험이죠. 경험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정치인이니까 회담을 하자는데 회담을 거부하는 것은 좀 어렵죠. 그러나 이 실무선에서의 반응은 계속 제재는 간다. 대화를 하는 중에도 북한이 실질적인 핵 폐기에 승의 있는 구체적 행동을 보이지 않으면 제재는 계속 가야 한다는 식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정리가 됩니다. 그러나 상황이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북한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기 위해서 미국과의 이 이해관계까지 좀 손을 댄다. 말하자면 북한을 한국이 지원하는 사태, 북한이 어떤 승리를 보일 때 그것을 빌미로 해가지고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하면은 이게 북한을 둘러싼 이 세계적 제재망에 구멍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을까 또 걱정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이렇게 대화판이 벌어지면은 중국과 러시아가 끼어든다. 그러면은 트럼프가 복잡한 외교를 해야 된다. 더구나 제일 지금 골칫덩어리가 한미 간의 균열이 생기고 있다. 한미 간의 균열이 생기고 있다.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고민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문재인 대통령도 낙관한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김정은, 문재인, 트럼프 세 사람 누구도 앞으로 전개될 상황이 낙관적이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이렇게 흔들려 버린 거죠. 유동적으로 된 겁니다. 유동적으로 되면은 그 유동적인 상황이 굳어지는 과정에서 이제 어떤 방향이 결정이 되는데 그 방향이 대한민국에 유리한 방향이냐 불리한 방향이냐 이게 궁금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좀 정리를 하면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잡할수록 그 핵심되는 흐름을 정리해야 이해를 하기 쉽게 됩니다. 첫째, 김정은이가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리고 판문점 남쪽으로 와서 회담을 하겠다고 한 것은 일단 김정은이가 약한 입장에 있다는 것은 분명히 보여주고 그 약한 입장이라는 것은 대북 제재가 한 1년 계속되니까 그것이 현금이 끊어지고 기름이 줄어들고 수출은 안 되고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북한을 옥죄고 있다. 여기서 탈출로를 만들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를 선택을 했다. 이렇게 보는 것은 아주 이건 객관적이고 정확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미국은 어떤 입장이냐? 미국의 입장은 첫째, 딱 레드라인이 있습니다. 북한이
핵미사일, 장거리 미사일 기술을 발전시켜서 재진입 기술까지 확인하는 실험을 하면은 그것은 금지선을 넘는 것이다. 레드라인을 넘는 것이다. 그것은 절대로 허용하지 않겠다. 그러면은 거기까지 가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짧게는 몇 달 안으로 북한이 그런 완벽한 미국 타격 기술을, 핵 미사일 기술을 완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회담 기간 중에 북한이 그 금지선을 넘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실험을 하지 않더라도 실험하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기술을 발전시키는 것을 과연 저지할 수 있느냐? 미국은 비핵화 의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핵 미사일 개발 활동을 중지하는 조치를 취해야 회담을 계속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죠. 그럼 그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느냐? 미국 사람들한테 북한이 핵미사일 시설을 공개할 수가 있느냐 하는 문제가 또 있습니다. 확인하는 방법이 문제죠. 그 다음에 뭘 요구할 거냐? 김정은이가 미국과 만나서 대화를 할 가능성이 많은데 남북 대화와 미북 대화가 동시에 이루어질 경우에 김정은이가 비핵화를 약속하면서 뭘 요구할 거 있지 않겠어요? 뭘 요구하느냐? 이게 이제 또 궁금해지는 것이죠. 어제 북측은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으며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북한의 체제 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명백히 했습니다. 이것은 뭐 여러 번 과거에 해온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된다는 말은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해체, 그리고 체제 안전이 보장된다는 것은 평화협정 등등을 포괄적으로 의미하는 것입니다. 북한이 그런 식으로 요구를 했을 때 문재인 정부가 그거 한번 논의해보자. 즉 주한미군 철수나 주한미군의 위상 변경 같은 거 한번 논의해보자. 이렇게 나올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그게 반대할 것입니다. 그러다면 미국과 한국에 크나큰 균열이 생기게 되겠죠. 중국은 주한미군 철수나 주한미군의 성격 변화에 대한 협상을 중국은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나올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미국은 북한에 대한 대북 제재 요거 하나만은 계속 가져가려고 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의 외교 상황에서는 그것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한국이 그게 제재 구멍을 뚫고 북한에 현금 지원을 과연 할 수 있겠느냐. 만약 유엔 제재 위반되는 한다면은 한국도 제재 대상이 되고 그렇게 되면은 한미 간이 결정적으로 나빠질 뿐 아니라 한국에 대한 미국의 경제 보복도 각오해야 될 것이고 또 한국 안에서도 대북 포죽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여론이 높아질 것입니다. 과연 그것이 가능하느냐? 하고 싶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가능하냐? 여기에는 좀 이 의문부호가 걸려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은 김정은이나 문재인 대통령이나 트럼프나 다 머리가 복잡할 겁니다. 고민스러울 거예요. 여기에 기가 막힌 무슨 창의적 발상이 나올 것 같지도 않습니다. 두 개의 확실한 판단축이 있어요. 하나는 김정은 정권이 핵 개발에 모든 것을 걸었다가 결국은 경제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 팩트 1입니다. 팩트 2는 미국이 그런 대북 제재를 중단 없이 계속 해갈 것이다. 회담은 하더라도 회담은 회담이고 제재는 제재라는 식으로 계속 해갈 것이다. 이것은 두 개가 상수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다면은 김정은이가 대한민국을 앞세워가지고 이 제재망의 구멍을 뚫겠다는 것은
저는 실패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성공하지 못하면은 그 다음에는 김정은은 다른 방법을 쓸 겁니다. 그 다른 방법은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한 번 더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우리가 미국을 때릴 능력을 확보했다는 것을 세계 만방에 알려주는 것인데 이 순간 미국은 결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절대로 허용하지 않겠다고 그러니까 그때는 대북 군사 공격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회담이 진척되지 않으면은 오히려 그때는 회담으로서는 안 되겠구나. 이것이 명쾌해지면은 미국은 북한에 대한 핵미사일 제거 군사작전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미 미국의 군대는 지금 그 작전을 상정해서 구체적 훈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수부대를 모아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복잡하게 되었지만은 넓게 보았을 때 김정은한테 과연 유리한 구석이 있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저는 문재인 정부가 협력을 하더라도 별로 만들어질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한국의 여론입니다. 이 앞으로 이 회담이 한번 진행되면은 이게 회담의 또 속성이 있습니다. 회담을 시작을 하면은 어떤 경우에도 합의를 보려고 하는 외교관들의 특성이 있습니다. 합의를 보려고 하는. 부시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강경 정책을 펴다가 왜 나중에 허무하게 북한에 이용당하고 말았느냐 하면은 그 회담에 참석했던 사람들, 여기 요새는 딴소리하고 있지만은 크리스토퍼 힐 같은 사람, 라이스 국무장관이 회담에서 무슨 성과를 보려고 하다가 질질 끌려가지고 북한에 이용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속성이 있으니까 이 회담을 위한 회담이 되지 않도록 하려면은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여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론이 중요합니다. 그런 회담 집어치워라 하는 여론이 형성되어야 합니다. 미국에서는 아마 그런 여론이 조직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회담에 매우 비판적인 여론이. 한국은 글쎄요. 오늘 연합뉴스 제목이 아주 불길한 예상을 합니다. 연합뉴스 제목이 뭐냐. 대북 특사단이 본 김정은 외교 스타일은 솔직대담 이렇게 나옵니다. 솔직대담하다. 솔직대담하다. 솔직하다면은 정직하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김정은이가 정직해요? 아니 솔직하게 거짓말하죠. 김정은은 솔직하게 거짓말했다는 게 뭐냐 하면은 우리 선대의 유후는 한반도 비핵화입니다라고 했답니다. 이런 새빨간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김일성, 김정일의 유훈이 한반도에서 비핵화하라고 했어요? 한반도에서 비핵화하라고 했습니까? 아니죠. 북한을 핵무장시켜서 남한을 공산화시키라고 했지 언제 비핵화라는 유언을 남긴 적이 있습니까? 이게 솔직하고 대담한 외교 스타일입니까? 이런 언론, 회담하면은 회담이 성공하는 것처럼 분위기를 잡아가는 이런 언론이 국민들을 마취시켜가지고 지금 대북 정책을 망치는데 제일 큰 역할을 한 게 이런 아주 철딱선이 없는 이런 식의 보도입니다. 김여정이가 무슨 옷을 입었느니 눈빛이 어땠느니 현송월이라는 여자가 왔을 때 또 무슨 어쩌고저쩌고 하는 이런 걸 통해서 이 국가 운명, 국민의 생존을 건 외교를 하나의 연극처럼 드라마화하는 이런 여론이 있으면은 외교는 춤을 춥니다. 외교가 춤을 춥니다. 회담이 춤을 춰요. 멋대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앞으로 진행될 이 여러 종류의 회담을 지켜보면서 구체적으로 비판을 하지 않으면은 그야말로 회담을 위한 회담이 돼가지고 국익을
상실하게 될 가능성이 또 있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여론과 한국의 여론, 미국의 언론과 한국의 여론은 그 질이 다르므로 우리가 미국 걱정까지 할 여유는 없고 이 순간 우리 국민들이 해야 될 일은 분별력을 가지고 여론, 언론을 주시를 하면서 특히 언론이 해괴망측한 보도를 할 때 그게 전화를 걸어가지고 항의를 하고 댓글 쓰고 1인 시위하고 하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북 특사단이 본 김정은 외교 스타일은 솔직대담했다. 솔직대담했다. 솔직하게 거짓말했다. 대담하게 거짓말했다. 이렇게 써야 될 텐데 솔직대담했답니다. 이런 보도가 앞으로 이 전개 과정을 좀 불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대중민주사회에서는 권력이 총구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권력은 선거에서 나옵니다. 즉 여론에서 나옵니다. 외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교도 여론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 여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언론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언론이 지난 탄핵 사태 때 보여준 것처럼 선동적, 그것도 좌파적 선동의 생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종의 DNA입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우리 국민들이 깨어 있으면서 이번 이 앞으로 전개될 회담 국면에 적극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 행동을 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화를 할 때는 언론사에 전화를 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뽑은 국회의원한테 전화를 해야 됩니다. 국회의원한테 그 여당이든 야당이든 전화를 하면은 국회의원들이 표를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무시하지 못합니다. 또 언론사에 전화를 할 때는 구독자의 입장에서 전화를 하면은 무시하지 못하죠. 우리가 가진 수단을 총동원해가지고 이 회담이 대한민국 국가 이익을 더 높이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같이 감시합시다. 감사합니다.